30년 동안 3만 명의 인생을 만나며 배운 것들. 상처라는 열차가 지나가는 중입니다. 살면서 생기는 트라우마와 상처는 열차와 같다. 머릿속에 열차가 자꾸 지나간다. 나는 50이 넘어서도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는 이유는 억압적인 규율과 불합리한 명령들로 가득했던 군 생활이 내게 끔찍하게 싫은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를 잊지만 과거는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의 슬픈 진실이다. 너무 아픈 과거는 잊히지 않고 재현된다. 제대로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현재형이다.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럴 때는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열차가 통과할 때 뛰어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자동차는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열차는 통과할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며 통과하는 열차를 담담한 마음으로 쳐다보아야 한다. 통과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올라오는 감정을 당연하다고 여겨주며 인정할 때 트라우마는 조금씩 치유된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 감정이나 상처, 트라우마는 내 마음속 열차이다. 이 열차는 처음에는 자주 마음을 통과한다. 그때마다 열차를 멈추게 하고 시비를 걸면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머물러 버린다. 열차를 통과해야 하고 나는 멈추고 바라봐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나면 열차는 가끔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잊어버릴 만할 때 어쩌다 한번 통과한다.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옅어지는 것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담담히 지켜보는 열차는 내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빈도로 가끔 찾아올 뿐이다. 그때 나는 똑같이 담담히 지켜보면 된다. 50이 넘으면 살면서 섭섭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더 미워지고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새삼스레 소환되기도 한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그 모든 일과 사람과 기억을 열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또 빵 기적 소리를 울리며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열차가 통과하는 중이다. 담담히 지켜보며 내 마음을 다독이자. 서운한 게 정상이야. 미운 게 정상이야. 아픈 게 정상이야. 나니까 그때 그 정도 한 거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야. 열차가 통과하면 다시 일상이 환하게 시작된다. 그럼 됐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주변에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혼자 있으면 즐거운 사람을 딱 한 명 정도 만났다. 외딴 섬 암자에서 10년 넘게 혼자 사는 스님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전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님의 얼굴에는 외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금방 잔치를 다녀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을 보고 진돗개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참선하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괴로운 문제가 된다. 스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을 즐겁게 할까? 그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면 된다.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나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답이 떠오른다.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더하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되면 나에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질문 하나가 과학자를 수도자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50이 넘어 인생의 오후쯤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외로움을 즐긴다. 자기 속이 단단한 호두처럼 야무진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부부라면, 친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라면, 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면 건강한 관계다. 내가 외로움에 의연할 때 혼자여도 좋고 둘일 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의 나와 내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다. 관계의 으뜸은 나와 나의 관계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가족을 떠안느라 자기 삶이 없는 이들이 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자유와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며 산다. 그럼 어쩝니까? 이 한 문장이 지닌 책임의 무게는 바윗돌보다 무거웠다. 자신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은 삶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건강을 해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조금 더 늦게 깨달았다면 돌이키기에 악화된 건강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짐을 져야 몸이 상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짐을 지면 병이 생긴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다.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은 마음의 깊은 병이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등이 휘어져라 가족의 짐을 지고 있던 그는 스스로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이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럼 어쩝니까를 되뇌며 버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먼 인생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묻는다. 그럼 계속 들고 있으실래요?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풍선을 3개나 다셨네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럴 때 나는 나니까 견디는 거고 나니까 해낸다 하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전화로 상담해주는 라디오 코너에 상담자로 출연했을 때 만난 사연이다. 중년 어머니는 3남매를 혼자 키우며 봉제 공장에서 인형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며 스트레스가 크고 우울감도 심하다며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 아나운서도 나도 우울해졌다. 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에 누가 바다에 빠졌다면 발에 돌을 다는 게 좋을까요? 손에 풍선을 다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풍선을 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머니. 축하합니다. 지금 풍선을 3개나 다셨네요. 네? 고3 아들 풍선, 중2 아들 풍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딸까지 풍선을 3개나 달고 계시네요. 맞아요. 일에 지쳐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을 보면 웃어요.
엄마 하면서 막내가 안길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든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품에 안기는 막내딸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내딸 있으시니 정말 좋아요. 풍선 중에 제일 큰 풍선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네요. 일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울했는데 애들이 힘이 되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생각에 매몰되어 자기에게 있는 힘이나 자원을 보지 못한다. 나에게 없는 것을 끌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더디 걸리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바닷속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늘 위로 끌어올릴 것인가. 사연을 보낸 삼남매의 어머니는 문제를 바닷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니에게 하늘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울먹이다 웃을 수 있게 된 데는 나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구나. 이 아이들을 보며 힘을 내서 하나씩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50이 넘어야 철이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철이 든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봄이 오면 봄인 줄 알고 겨울이 오면 겨울인지 안다는 뜻이다. 즉,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의미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나이가 50이다. 현실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다. 사연을 보낸 어머니의 현실 또한 일을 바라볼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아이 셋을 바라볼 때는 풍선 세계로 다가선다. 결국 현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50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일에 초점을 두어 내 발목에 돌을 묶을 것인가? 아이들의 초점을 두어 내 손에 풍선을 달 것인가? 살다가 가끔 힘들 때 나는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지금 돌을 묶으려 하는가? 풍선을 묶으려 하는가? 그런 풍선은 몇 개인가?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는 이유.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작은 기쁨을 표현하기에 웃음이 적절하지만 큰 기쁨을 표현하는 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처럼 눈물이 적절하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도 눈물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눈물을 편하게 흘릴 수 없으면 다른 작고 소소한 감정들도 표현할 수 없다. 눈물이 사라지면 웃음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처세를 위한 가짜 웃음이 대체한다.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웃는다. 눈물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명약이다. 중국 난징에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는 손님이 마음껏 울다 갈 수 있는 눈물 객실을 운영했다. 우리나라에도 울어야 삽니다를 쓴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암 환자에게 울어야 산다고 말한다.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야 몸 안에 독소가 배출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눈물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만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다. 눈물로 감정을 살릴 때 감정도 우리 몸과 마음을 살려낸다.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다.